네, 반갑습니다. KG IT뱅크 강사부 부장 조윤규입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가끔 기침을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IT가 이러한 어떤 그 세미나를 하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IT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IT가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는 IT 쪽이 더 각광받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IT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쪽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왜일까요? 뻘쭘하네요. 예. 원래 이 시작 단계에 있는 질문들을 답변을 잘 안 해요. 시간이 좀 지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분께 간단하게 제가 예. 정보 연결된 거요. 예. 저분한테 그 저희 수강 할인권 하나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저분이요. 네.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죠? 예, 용감한 취준생은 수강 할인권 얻습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IT라는 분야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IT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정말 쉽게 편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편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많은 생각 끝에 무언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 분야가 IT다 보니까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지금 이쪽 일을 하고 있는데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람도 있을 것이고요. 간단하게 미국의 IT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에서 준비한 2016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IT 강국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소개되어 있는 여러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거 다 나왔던 것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추가돼서 더 발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실제 여기서 보여진 내용들은 마치 그 영화 마이너 리포트였었죠. 이렇게 막 뭘 움직였을 때에 화면이 전환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2020년까지는 아마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두로 진행되는 것이 디지털 메시인데요. 자, 메시라는 건 뭐냐면 그물망의 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디지털 기계들이 그 그물망이 쭉 연결돼서 세세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을 디지털 메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화두로 나타나는 것이 스마트 기계입니다. 스마트란 말은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쓰나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게임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게임폰을 쓰고 있죠. 스마트하다는 용어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 와닿진 않아요. 스마트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스마트하죠? 어떤 사람이 스마트할까요? 예, 이분도 하나 드세요. 저를 얘기하시는데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기계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의 기계들은 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무언가 일처리라는 이러한 기계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점차 인공지능이 되려면 일단 기계들이 무언가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기계의 차이는 사람은 학습이 가능하지만 기계는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2020년 내에는 그러한 학습이 가능한 기계들이 점차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했던 것이 스마트 기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새로운 IT 세계라는 것은 IT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와 융합을 해서 IT 세계가 좀 더 확장해 나간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IT화 된다라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그 아침 뉴스에서 봤던 게 농사도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를 좀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농업과 또 IT의 어떤 융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한 세계 이제 새로운 IT 세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실 것은 디바이스 메시라는 건데요. 디지털 메시 한 분야고요. 디바이스 메시 말 그대로 이제 디바이스들이 그러한 그물망에 연결돼서 하나의 어떤 큰 뭐 집단을 이룬다 뭐 그런 개념이죠.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클라우드란 개념으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죠? PC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여기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차, 카메라, 전제품들이 같이 이러한 여러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쓸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디바이스 메시라는 건 단순하게 연결된 내용들이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내 손에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즉 모든 기계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디바이스 메시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인터넷 연결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던 것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던 것들. 뭐요? 예, MP3가 사라졌대요. 예. 빨리빨리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MP3도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알람, 시계. 그죠? 요즘 시계를 이렇게 보진 않죠. 이렇게 보죠. 그죠? 자, 아침에 알람을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미 취업을 했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일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예, 재미없는 말씀 드려갖고 자, 아침에 이제 알람을 울리면 알람을 울린 후에 스마트폰은 저한테 무언가를 물어봅니다. 자, 자동차 시동을 걸까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터치를 하면 얘가 알아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줍니다. 이거 지금 있는 기능입니다. 저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자동차 시동 거는 거. 걸어줍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가 시동이 딱 걸려요. 그 이후에 자동차에서는 밖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를 해서 운전자가 탔을 때 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만들어주고 자동차 주인이 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자동차 운전 안 할 거예요. 그냥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할 겁니다. 이거 대비해서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어떤 그 반응이 없다. 즉 운전자가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다면 적당한 시간 이후에 다시 스마트폰한테 연락을 주겠죠. 자동차 탈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타겠다. 자동차 시동 끄고 그 다음 이제 사용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즉 모든 기계들이 연결돼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또는 행동 패턴. 보통 내 주인은 출근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려. 처음엔 5분? 딱 5분 내에 모든 게 움직인다. 라고 기기가 그러니까 어떤 개발자 만들어 놓는다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절대 5분 넘었을 때는 대기를 하지 않겠죠. 근데 사용자마다 시간을 계속 나는 이래 마치 우리가 동물한테 강아지한테 자 앉아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자동차 기기들도 그런 학습이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운전자는 좀 게을러 10분은 기다려줄게 이런 식의 어떤 좀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디바이스 메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변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 이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존엔 단순 어떤 기계 어떤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경험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그 모든 것들의 이 경험들을 하나로 뭉쳐 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갈 거예요. 백화점을 갈 건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제가 일단 고객이죠. 그럼 이 고객이 뭘 하러 왔을까? 백화점에 왜 가나요? 저 물건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죠? 물건 사러 가는 겁니다. 근데 꼭 물건만 사러 가지는 않죠. 그죠. 아이쇼핑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왜요? 아이쇼핑도 예, 가능하잖아요. 예, 아이쇼핑도 할 수 있고 또는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환불할 때의 느낌, 나는 이제 환불할 거니까 신나, 뭐 이러진 않겠죠. 물론 저는 그래요. 좀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는 즐거워요. 하지만 반품하거나 환불하거나 할 때는 이 물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일단 내 감정이 좋진 않죠. 좋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하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환을 하거나 반품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의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심전도 기술, 그러니까 뭐 심장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심장 박동수를 계산한다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기쁠 때 이런 박동수 그리고 좀 화가 날 때 이런 박동수가 일어난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음성인식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뭐 그때 정말 막 신기했어요. 이런 PT 하는데 막 설명하고 다음 하면 넘어가요. 막 PT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게 뭐 전화기로 제어를 해요. 그때 이제 PDA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불 꺼. 그럼 집에 불이 꺼져요. 홈시어터 가동. 그럼 따다다다 막 켜져요. 뭐 가스불 잠궈. 뭐 잠겨요. 근데 이게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영애 누나가 이영애 씨가 얘기를 하죠. 어머 어떡해. 가스불 뭐 열고 왔나 봐. 그래서 뚜두둑 누르고 잠죠. 이 버튼 누르는 기술은 1990년도에 나온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이걸 음성으로 제어를 했고요. 근데 이 음성이라는 게 사람의 음성만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뭘 연구했냐면 강아지의 말을 알아듣자라는 거였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강아지가 기쁠 때는 소리가 있고 어떤 뭐 화가 났을 때 또는 무서울 때는 소리가 각각 다를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쭉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있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내 심장 박동수를 보고 이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한 기쁜 또는 물건을 반품하기 위한 좀 이렇게 화가 난 그런 상태 그리고 통화 내역 친구와 통화를 했는지 또는 그 교환처에다 통화를 했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이동 거리 어디서 오는 건지 집에서 오는 건지 또는 외부에 있다가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유출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지금 물건을 반품하러 오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보내줍니다. 반품하는 데는 어디니까 일로 오세요. 알아서 판단한다는 거죠. 백화점에 딱 들어서면 정보들 막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또는 성향들. 이 사람 단골 손님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월 초에는 이걸 사고 월 말에는 이걸 사. 이때 보니까 월급날이야. 그러면은 새로운 신상. 그런 것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 기기들이 그런 정보들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주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3D 프린팅 내용은 이것도 계속 나온 얘기죠.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작년에도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들을 부산에서 이제 세미나 했었는데 3D 프린팅 쪽은 TV에서 봤던 게 그거였어요. 총. 총도 이걸로 만드는구나.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자주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륙에 계신 우리 짱짱님들 제가 정말 존경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달걀도 만들잖아요. 못 만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 3D 프린팅으로
2층 집을 졌습니다. 실제 그 집 드는데 비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분의 1인가 10분의 1인가 비용으로 2층짜리 집을 단시간에 질 수 있대요. 물론 안전성은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2층, 그래요. 근데 2층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그걸 촬영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보다 어쨌든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컨테이너보다 나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집을 지은 것도 있었고 독일인가에서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운전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러한 이게 이제 재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3D 프린팅 하려면 재료를 하나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흑백 프린터가 있었는데 이게 컬러가 출력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재료들로 해서 이런 프린팅 재료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같이 생각하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물 정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요거가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집결된 건 딱 하나예요. 빅데이터. 그리고 이 빅데이터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IoE로 바뀌어서 만물 인터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가서 연결된 건 당연한 거 이제는 연결이 안 되면 못 써요. 쓰지도 않고 거기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인포메이션 자체가 전에는 인터넷이었지만 이제는 연결은 기본. 거기에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만물 정보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퍼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 부분들은 예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석 능력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암호학이라는 건 뭐냐면 암호학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암호건 내용들을 깰 수 없게끔 막는 게 암호학이죠. 그런 게 암호학이 아닙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전방 사단에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5분만 버티자. 5분만 버티면 우리가 승리한다. 암호학은 완벽히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그 다음 방어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암호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모든 암호학은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 다 깨집니다. 왜 그러냐면 암호가 이거 어려워. 왜 어렵냐? 이걸 깨려면 1000년, 만년이 지나야 돼. 즉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는 많은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근데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만큼 컴퓨터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찾지 못하는 걸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의료기술이 나타나는데 그 의료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콤보. 이거 하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쭉 얘기하는 이 스마트한 기계에 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게 진보한 기계 학습이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율 에이전트 사물이라는 내용은 이게 어차피 같은 맥락이에요. 스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기계가. 작년에 TV에서 광고로 나왔던 게 그거였죠. 무인자동차 많이 나왔었죠. 뭐 제 무슨 이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신기했어요. 야, 저게 가능한가? 근데 가능해요. GPS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GPS라는 게 도로라는 걸 보고 적당히 움직이면 충분히. 지금도 이제 많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 뭐 그 불법이에요. 법이 안 돼서 못 쓴대요. 예.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무인자동차가. 자, 그거의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운전자가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못 들어온대요. 쓸 수가 없대요. 기술은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작년 12월에 정말 대란이었죠. 우리 또 강남 지역에서는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택시 전쟁을 했습니다. 안 가요. 그래서 뭐 시에서 뭐 이렇게 야간 심야 뭐 수당 더 주고 하겠다. 그래도 여전히 승차 거부라는 게 있죠. 승차 거부는 왜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 돈 안 될 거야? 그럼 다른 사람 태워야지. 이게 승차 거부죠. 자, 기계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자, 바로 이분이 여기 잘생긴 이분이 이제 운전자로 둔갑합니다. 무인 자동차예요. 자, 이제 회식 끝나고 술 먹고 차에 탑니다. 자, 타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차를 불러야 되겠죠. 앱을 켜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여기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네. 그럼 그쪽으로 이제 쭉 몰리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그 전차를 탑니다. 그리고 타자마자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어. 제가 과음을 했어요. 쓰러져요. 근데 알아서 집에 델타 줍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저희 집 주소가 연결돼 있고 이 무인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의 정보를 읽어드려서 이 사람 집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가끔 분란 나는 건 이런 거죠. 손님 다 왔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에이, 이래서 이제 파출소로 갑니다. 그럴 일 없어요. 바로 이분이 안락하게 모셔드립니다. 번쩍 안고 집까지. 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새로운 2020년도 내에는 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얘기하는 거는 상황에다 정하는 보안 구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IT 세계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수동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점차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알아서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바뀐다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건 이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세계가 바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그러한 IT 직군들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갖고 만든 내용이고요. 총 발표된 내용이 10개인가 20개인가 하는데 그 중에서 IT 직군만 뽑아낸 겁니다. 거기에 1등을 차지한 게 앞에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개발자는 아마 계속 각광받을 겁니다. 예전부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사람이 편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고생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도 취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강의하면서 잠깐 농담식 얘기했는데 회사는 왜 다닐까요?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는 건 그냥 알바팀 되는 거고요. 그죠? 굳이 꼭 회사는 안 가도 되죠. 다행히 대표는 안 계시네요. 대표님 계실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회사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월차 쓰려고요. 딴 데 월차 못 쓰잖아요. 그것도 회사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자 하는 얘기예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우리가 편해지려는 모든 기기들을 결국 만드는 사람들은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누구나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물론 학습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학습도 가능하지만 이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야 돼요. 운이.
누구든 개발자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개발자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는 없죠.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 개발이라는 게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실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보통 그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내가 새로운 걸 만들고 머리 쓰고 막 뭔가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어 안 해. 그리고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이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해요. 제가 보통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수학을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개발 못합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수학 싫어하면 개발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수학은요. 미적분이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의 답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싫은 거죠. 맞나요? 네, 그죠? 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승리를 내요. 이렇게 하는 거 싫죠? 근데 이건 좋아요. 자,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발하시면 돼요. 수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삶이 그래요. 내가 무언가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설계해 나가고 그 설계해 나간 과정을 내가 잘 풀어헤치면 성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신입, 주임, 대리, 과장이라는 직급을 주는 거고요. 그 위치에 맞게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위에서 차장, 부장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는 그 단계를 보면 우리가 최고봉에 올라가는 게 PM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팀 분류를 하고 그 밑에 개발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설계도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니까 개발 새로운 컴퓨터 거기다가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한국말도 어려운데 이거 회사 가야 된다고 영어도 했는데 요즘 대사에서 중국어도 했는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기계어를 해야 돼요. C 언어, 자바. 직접적으로 기계어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얘죠. 연봉입니다. 자, 연봉이 잘 안 보이겠지만 초급 개발자 근데 수위가 하위, 중위, 상위에서 2,700만부터 4,000만 정도가 초급 개발자가 받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 받는구나 보시면 되겠죠. 향후 발전 단계를 보면요. 현재 13만 5천 명 정도에서 18만 2천 명으로 대략 계산해보고 한 30% 정도가 10년 후에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발전 가능성을 보면 전체 평균이 50%예요. 전체 평균이 50%인데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는 91%가 발전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적인 어떤 머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 수학적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단계별로 세세하게 꼼꼼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이 싫다라는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나 숫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 이게 수학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숫자 봐도 머리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막 숫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모르겠죠. 자, 돈 보면 기분 좋죠. 그런 거예요. 내가 10만 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이 9만 원이야. 나머지가 만 원이구나. 이거 계산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월급이 얼만데 이번 보너스가 20% 나와. 바로 나오죠. 수학 잘하는 겁니다. 이런 게 수학이에요. 자,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 과정들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키우기 위해서 100% 무료 교육을 해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 융합 자바, 그다음에 HTML5와 PHP를 이용한 뭐 웹 개발 이런 것들 쭉 보여주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내용은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인데 기억은 안 나요. 2014년도에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단넷과 자바 개발자는 매 시간마다 공고를 올려도 구할 수가 없대요. 거기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개발까지 능력이 된다면 연봉은 더 올라갈 것이다. 현재 지금 미국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점차 그렇게 많이 또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PHP와 HTML5 그리고 이제 루비라는 이런 내용들을 지를 갖게 된다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업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차 이렇게 바뀌겠죠. 다음에 정보 시스템 운영자 이 부분은 시스템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스템 관리자 쪽 얘기인데요. 일단 뭐 중요한 거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에서 4천 정도로 이제 연봉이 측정되어 있고요. 평균 연봉은 3,600 정도가 됩니다. 우와. 그래요. 알아서 넘겨주시겠죠. 근데 이제 그 전체 그 어떤 그 증가율을 보면 현재 64,000명에서 10년 후에는 71,000명으로 해서 한 10% 정도가 증가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은 정말 잘 됩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크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발전 다음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발전 가능성을 보면은 전체 50%에서 65%로 발전 가능성이 조금 아까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죠. 하지만 전체 평균 50%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15% 이상이 더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오라클 쪽 관련된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또 학원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좀 용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만드는 겁니다. 무언가 만드는 건데요. 실제 그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뭐냐면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무언가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용어를 쓰신 분이 뭐 왜 이렇게 쓰는지 그건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분은 안 친해요. 예, 안 친해서 물어보지 못하고 자 어쨌든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를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물론 개발의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일반적으로 개발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몰라요. 맞나요? 데이터베이스는 알아요. 그 정도는. 예.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 정보들을 모아놓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공간, 서버 뭐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정보가 뭐냐면 뭐 이름, 주소, 나이, 뭐 성별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더 많은 무언가 정보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정보가 뭐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바로 사람의 느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향, 성격. 나는 물건을 살 때 이걸 기준으로 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별 값어치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이 좀 이런 그 개인정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개인정보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정보는요. 그죠? 우리 중국 형님들이 건당 뭐 10원에서 50원에 구입하는 여러분의 그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값어치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20대의 점심시간에 20대 직장인들, 여성들이 사는 물건들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이 정보되는 거예요. 30대 초반 결혼하신 가장들의 아버지는 6시 이후에 이런 걸 한다. 이런 술집이 성행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물건을 판다면 이 시간대 그런 거야? 그럼 그것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팔리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모아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더 잘 꾸리고 잘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 설계해 나가고 관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하는 운영자들이 하는 업무들이고요. 전체 연봉은 2,800에서 4,500 정도가 됩니다. 다음 4번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시간 관계상.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는 이건 그냥 개발자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뭐 앱 이런 것들도 결국 네트워크 연결돼서 뭔가 진행을 하죠. 그리고 SNS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결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네트워크 개발자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많진 않아요. 7,700명 정도. 새로운 파트가 된 겁니다. 기존에 그냥 개발자는 단순하게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 단순히 내 PC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웹 프로그래머, 웹에서 무언가 웹을 이용한 걸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 분야를 좀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웹은 웹인데 그냥 나 자랑하고 나 이래요 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SNS가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 싸이월드 그죠? 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쪽 분야가 점차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자, 다음 보실 거는 이제 보안 전문가인데요. 뭐 이 부분은 그래요.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여기로 와서 다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 저거 해.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개발자였죠.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소프트웨어 안전하게 써야죠. 왜?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 저장돼요? 데이터베이스 저장되겠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빠질래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장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연봉도 앞에 봤던 내용들보다 꽤 높은 편입니다. 돈을 왜 많이 줘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일 자체가. 이 업무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보통 저희 학원에서는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짧게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돼요. 제가 주로 하는 쪽이 이제 이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얘를 공부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한 보안만 다른 거 빼고요. 보안 쪽만 쭉 팠던 게 한 5년 6년 돼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집중해서 공부할 때가 있죠. 제가 집중해서 공부할 때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일하고. 물론 1년 내내 그러진 않아요. 1년 중에서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놀아요.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 지금은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대표님 저는 지금 진짜 열심히 해요. 예, 막 지금 제 몸도 아픈데 이러고 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프리랜서 일할 때는 딱 1년에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게임만 하고요. 쉬어요.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합니다. 일하고 끝나고 새벽에 자는 시간 보통 2시, 3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나마 그래야 한 6시, 7시면 일어나요. 5시, 6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언가 하나 딱 잡히니까 이게 풀어 헤쳐내는데 못 푸니까.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치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에서 이것 쪽 좀 열심히 해갖고 32살에 연봉 1억을 찍었습니다. 마치 보험회사 같아요. 그쵸? 근데 이쪽은 그만큼 투자할 가치도 있고요.
물론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거 학원에서 교육한다고 했을 때 뭐 짧게 걸리면은 뭐 1년도 끝날 수 있지만 제대로 다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2, 3년 걸립니다. 그만큼 많은 분야도 알아야 되고 또 많은 내용들 내가 또 그만큼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뒷단에는 이제 2010년 16년도에 그 정보 보호 관련된 기사에서 발표한 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그 KGIT뱅크 미래전략부에서 따로 뭐 이제 자료를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이제 받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2010년 트렌드 및 직군에 대해서 소개한 주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